네, 안녕하세요. 테르마입니다. 네, 2부, 후반전 2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 거는 일단 좀 치울까요? 네, 목소리도 좀 잠기긴 했는데 요거 치우기가 좀 안경 닦는 것 같은 게 도로 넣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게 너무 빡빡해요. 너무 조금 더 상자를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랬겠죠? 어쩔 수 없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통을 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부였고요. 네, 2부는 이제 보시면은 봉투 들어가 있는 애들. 자, 옆으로 가고. 플레이트, 한국 회사죠. 플레이트. 그 다음 여기는 플레이트랑 같은 부스에서 공동 부스로 참가했던 니지게임스라는 곳에서 출시한 주얼박스라는 게임입니다. 요거랑 괴수 벤또, 괴수 도시락이죠. 그거랑 젤리 카페에서 요거는 맨 마지막에 돌다가 우연히 사게 됐습니다. 요거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나중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걸 제일 먼저 할까요? 그 다음 오잉크 게임. 요게 이제 다네요. 별거 없네요. 별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젤리에서 뭘 샀냐. 젤리 카페는 일본의 보드게임 카페입니다. 유명한 체인점 카페인데 자체 제작도 하고 퍼블리싱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요. 가본 적은 없는데 저도 유명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 거는 파이브 타워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게임 마켓 정보를 제가 이제 X에서 검색을 하다가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본에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요거를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이게. 그래서 알고는 있었어요. 이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팔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도 안 했고 그렇게 검색도 안 했었어요. 옛날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그랬는데 우연히 옐로 서브마린이란 곳이 있습니다. 비틀즈의 그 옐로 서브마린 같은 디자인을 한 보드게임 샵이 있는데 거기서도 부스를 내거든요. 그래서 중고 게임도 내고 이렇게 컬렉션 한 게임도 내고 하는데 거기에 요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2200엔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3개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제 시선에 이게 파네? 해서 이제 사야지 하고 딱 샀는데 그때 제가 어제 서드님, 짜니님, 그 다음 하하님과 같이 가긴 했지만 일본 회사 친구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일본 친구랑 합류를 했었는데 걔랑 같이 보다가 그걸 본 거예요. 옐로 서브마린에 있는 거를 그거 사야지 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쪽에 더 큰 걸 팔고 있더라, 사이즈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걸 판다고? 그러면은 다른 건가? 버전이 틀린 건가? 싶어서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고, 이거 말고도 저는 이 디자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컸다고 해서 알겠어, 그럼 가보자. 이거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안 사면 이거 다 팔리면은 너를 원망을 하겠다 라는 사인을 보내고 갔죠. 네, 그런 사이예요. 친한 사이라서 갔는데 그게 젤리 여기 써있잖아요. 젤리 게임즈라고 써있는데 얘네도 부스를 내거든요. 젤리 거기 갔더니 파는 거죠. 근데 여기는 2,000엔에 팔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거였어요. 갔더니 똑같아요. 그냥 뭐 사이즈가 틀리긴 뭐가 틀려. 똑같이 이제 일본 친구한테 이제 구박을 좀 주려고 했는데 2,000엔에 팔고 있었습니다. 2,000엔에. 옐로 서브마린은 수수료를 떼 먹어야 되니까 200엔이 붙은 거겠죠. 10%가. 그래서 2,200엔에 팔고 있었던 거고 원 젤리에서는 2,000엔 정가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고맙다라고 말을 전하고 사게 됐습니다. 파이브 타워즈 원래는 틀리겠죠. 퍼블리싱만 한 걸 테니까 원래는 딥프린트 게임즈라는 데서 이제 제작을 하고 일본 국내 유통을 젤리 게임즈가 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서 있고요. 카드가 장수가 많네요. 몇 장이나 있는 거야 이게? 타워가 5개밖에 없는데 엄청 많습니다. 엄청. 카드가 200장은 넘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110장 110장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더 있을 것 같은데? 믿겨지질 않는 볼륨 110장 타워입니다. 약간 휘었네요. 아주 약간이긴 한데 이게 카메라로 전해질지 모르겠는데 약간 휘었습니다. 엠보싱 처리되어 있고요. 카드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5개의 카드가 0번부터인가요? 0번부터 15까지 0이 또 2개가 있네요. 5개의 타워니까 22장씩 있나봐요. 저도 이 게임을 작은 설명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탑 맞나요? 1등 같아요. 이렇게 세워가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신작은 아닌데 관심을 두었던 게임이 마침 팔고 있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샀던 것 같아요. 이 파이브 타워즈. 그러면 점점 이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얼박스 이 게임은 이것도 그 니지 게임이 아니라 러브모 게임즈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검색은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부탁을 해서 서든님이 가서 사주셨는데, 저는 이게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영어인 거예요, 영어. 그래서 혹시 일본어판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 니지게임즈에다가 X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뒷면이 영어로 써있는데 혹시 일본어판이 따로 있는 건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일본어판은 아직 없고 일본어 매뉴얼을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데이터 있으면 데이터로 주셔도 된다고 해서 나중에 준비해서 데이터로 받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곤충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박스를 열었는데 딱정벌레인가요?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랜덤하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하나씩 설명서가 있고요. 필드 가이드, 이렇게 설문서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영문놀이긴 하지만 일본어로 따로 받기로 했고, 이거는 같은 회사의 다른 게임들인가 봐요. 여기에 메인 보드 같아요. 메인 보드 나무죠. 그러니까 통나무가 있고, 여기에다가 타일들도 엄청 많은데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보석 같은 곤충들 이렇게 그려놨어요. 학술명이 그려져 있겠죠. 저는 이게 일본어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늘소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고, 하늘소도 있고, 딱정벌레, 무당벌레도 여러 종류가 다 틀린가 봐요. 이게 엄청 많은데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복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다 틀립니다, 대충 봤을 때는.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사게 되었습니다. 주사위도 엄청 이뻐요. 파란색하고 보라색이 마블링이 돼 있어서 굉장히 보석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거는 서머리 카드인가 봐요. 서머리 카드도 따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돼 있고 에모션 처리가 돼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토큰들이 이렇게 핀셋이랑 돋보기 토큰이 이렇게 있습니다. 뒷면이 회색인 걸 봐서 활용을 하고 안 하고 썼다 안 썼다라는 걸 표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사고 싶었는데 살 수 있게 돼서 서드님한테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자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진짜 주얼 박스 같아요. 그 다음 뭘로 하지? 괴수 벤또, 카이주 벤또.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봉고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몬스터로 이제 채워가는 거거든요. 몬스터 고기로. 그래서 우봉고는 3D도 있고 우봉고도 있고 하니까 필요 없다라면 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패키지가 이뻤어요. 일본에서 보통 파는 벤또, 그러니까 도시락이죠. 그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고급진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는 그런 벤또입니다. 이게 일반 슈퍼에서 파는 도시락은 플라스틱 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런 것도 팔죠. 조금 이제 박스 같은 식으로 파는 게 역이라든지 그런 관광지 같은 데서 팔거나 하는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패키지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도장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식하게 디자인도 엄청 신경 쓴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쁘네요. 도시락에 들어가는 이런 무짠지 같은 거, 닭강이라든지. 그 다음 이게 간장입니다. 간장. 한국에도 근데 일본식 그런 도시락도 팔지 않을까요? 팔면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반투명한 플라스틱의 붕어빵 모양인데 아마 타이일 거예요. 간장이 들어있고 빨간색 뚜껑을 빼서 쭉 짜면은 간장이 나오는 거죠. 토마토. 이게 다 토큰이니까 펀칭 타일이네요. 이게 다 그렇겠네. 이 종류가 많지는 않았네요. 생각외로 조금 볼륨은 작은. 개인 보드는 이렇게 도시락 통이 되겠습니다. 한쪽 반은 밥이 되어 있고요, 한쪽은 비어 있으니까 여기 괴수들로 채워나가는 거겠죠. 요리된 걸로. 그 다음 이렇게 카드가 있고요. 카드는 나중에 리뷰할 때 뜯던가 하겠습니다. 뜯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카드는 엠보싱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쪽은 돼 있는데 이쪽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예약을 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러 갔을 때 예약한 거를 가지러 갔을 때는 이미 당일 분은 다 팔렸을 때였습니다. 예약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 요거 플레이트의 럭키박스, 일본어로는 후쿠부쿠로라고 해서 신년이 되면은 그런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세일즈 같은 특성인데,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봉투 안에 판매자의 상품들을 무작위로 넣어서 조금 그거의 가격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좀 떨이 같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풍습이 연초에
연말 연시 때. 근데 그런 시기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플레이트에서 가방에, 이쁜 가방에 이렇게 5,000엔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걸로 해서 넣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바꿀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같은 사이즈의 보드게임끼리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오라파 마인이 원래 갖고 싶었는데 유튜브에서 요거 캐시어 캐치가 일본어는 C를 붙여놨네요. 요게 또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해야 되나, SNS에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요것도 갖고 싶었어요. 둘 다 사고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던 거 기억은 안 나는데, 요거랑 바꾸고 싶다고 하니까 플레이트 아마 대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플레이트의 대표님이 2개인가 3개는 3개 6개가 들어있었나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이거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2-3개랑 요거랑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어쨌든 원하는 게임을 받게 됐습니다. 요것도 3개도 아예 바꿔서 오라파 마인이랑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바쁘시고 이렇게 감사히 이걸 받고, 얘네들도 재미있을 거니까 플레이트의 게임 컬렉션 센스를 저는 믿고 구입을 했습니다. 가방도 너무 이뻤습니다. 근데 사고 보니까 안에가 이런 식으로 단열재가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도시락 같은 거 넣기도 좋은 것 같아요. 가방도 이쁘고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그 뭐라고 해야지, 일본 내에서 그런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북적대는 느낌이었어요. 네, 한국 회사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잘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어로 C를 붙여주셨네요. 이렇게 한국어판에다가 이렇게 일본어, 친절하게 일본어로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옛날부터 있던 게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서든님 정보로 저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일본어 설명서도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유명하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생선을 여기다 스톡을 해서 스톡을 하는 곳입니다. 얼음이 있는 곳은 상하지가 않고 이쪽은 이제 상하는 걸로, 여기는 쓰레기통이 돼서 5명까지 되네요. 그래서 5개의 그 보드가 있고, 할리갈리와 같은 그런 땡땡이 종이 하나 들어있고요. 생선 카드, 생선이 아니죠, 어패류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건 뭘까요? 이게 돈이네요. 돈이 아마 유로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 확인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게임이기도 해서 너무 잘 산 기분이 듭니다. 카탈로그도 같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또 나중에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지컴 이지고, 오늘은 언박싱만 하고 일본어판은 따로 설명서를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따로 소장만 하고 있고요. 열어보면 게임 규칙서가 한글판이랑 영문판이 있고, 뭐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쁠 수가, 이렇게 이쁠 수가. 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거죠, 병 속에 배를 이렇게 넣는 모형을 만드는 거, 유명한 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카드가 아니라 이렇게 토큰으로 주사위도 이렇게 이쁜 게 4개나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느낌이? 이건 그냥 무조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이거는 뭘까요? 나초 게임 파이본초스. 이것도 열어보죠. 나초는 저도 좋아합니다. 코스트코 나초는 한번 사시면은, 여러분 혹시 아직 안 드셔보셨으면은 코스트코의 나초랑 살사 소스가 궁합이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게 맛과 양 다 아마 만족을 하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강추합니다. 갑자기 코스트코 선전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인버싱 처리되어 있는 이렇게 카드가 있고요. 귀여운 나초 같은 게 있고, 피보 나초라고 하네요. 이거는 좀 간단한 구성 같아요. 또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은 고집센 당나귀라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일까요? 고집센 당나귀. 자석이 되어 있는 박스이네요. 열어보면, 저도 SNS로 자주 봤었습니다. 이게 박스가 게임 보드가 되는, 저는 처음 접하는데 이거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산초스 형님이 3분 계시고, 당나귀가, 얘네들이 고집이 센가 보죠. 고집센 당나귀가 말이 5개, 산초스 형이 3분이 계시고, 주사위가 이렇게 3색 주사위, 육면체에 3색인지 더 많이 있네요. 색깔로만 돼 있는 주사위가 이렇게 있네요. 왠지 간단하면서 그 재미있을 것 같은 게임입니다. 우리 산체스 형님들 실도 있네요. 스티커 붙이는 것 같죠? 어떻게 되는지. 조끼, 이렇게 조끼라고 해야 되나, 망토라고 해야 되나, 걸치는 거 있죠? 거기에 실을 붙이는가 봐요. 실을 붙이고, 당나귀들도 위에 붙이고. 이것도 나중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재미있죠. 그러니까 펀칭 못지않게 보드게이머들한테는 스티커 붙이는 것도 굉장한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여기다 넣는 거구나. 빠지지 않게, 고정이 되게.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플레이트 게임 4개
럭키박스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럭키박스로. 그리고 대망의 오잉크 게임. 오잉크 게임즈는 제가 다 한동안은 안 샀었습니다. 저 많이 갖고는 있는데, 원래 아이덴티티가 처음에 보시면은 옛날에 코바야카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요런 날에 찍어서긴 한데, 스리카의 다이아, 월면 탐험 등등 많이 있죠. 요 사이즈였잖아요. 처음에는 요 사이즈가 다 많았어요. 되게 작고 규격이 다 같은 구격으로 해서 그 안에 모든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 있게 디자인을 하는 그런 놀라운 게임 디자인을 해주셨었는데, 아무래도 점점 게임 볼륨이 늘어나다 보니까 커지는 거죠. 이게 옆으로 안 커지고 위로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그렇게 위화감은 없었어요. 아직 아이덴티티가 아직은 있구나. 그래서 커진 대신 옆에 이렇게 잡고 빼기 쉽게도 변하기도 했고, 여기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러더니 점점 커져요. 이게 나중에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이게 높아질 건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요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런 일이. 오잉크 게임이 사이즈가 2배가 돼버리죠. 2배가 옆으로 2배, 위로 2배가 되다가 처음에 처음 사이즈가 처음엔 다 이런 사이즈였습니다. 이런 사이즈가 층이 높아지는 거. 일단 뭔가 이걸 하겠습니다. 2층이 되니까 2층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큰 위화감은 없었는데, 요거보다 더 커지면 이제 이상했나 보죠.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이게 위냐 요게 위냐가 되는 거겠죠. 이제 높이가 더 높아지면.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상했나 보죠. 그래서 옆으로 커집니다. 이제 옆으로 커지니까 면적이 여기서는 살짝 낮아졌어요. 살짝 낮아졌어. 옆으로 커진 대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턴가 뭔가 게임 내용이 조금, 오잉크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게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 떠나게 된 거죠. 제 마음이. 오잉크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좋아하고 서비스도 너무 좋고, 제가 하나 파트가 없어졌을 때 메일로 문의했을 때 에코백이랑 스티커랑 이렇게도 챙겨주신 적도 있어요. 너무 저는 회사 자체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한동안 안 샀는데 요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디즈니 콜라보가 나왔습니다. 콜라보에서 제가 마스크맨도 안 샀는데, 마스크맨 콜라보로 해서 새로 만든 게 디즈니의 빌런들, 그죠? 디즈니 나오는 악당들로만 해가지고 마스크맨의 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잉크답게 퀄리티는 보나마나 안정적이고요. 토큰이라든지 테마만으로도 너무 마음에 들어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문이 너무 많아 게임. 그것도 저는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당시 사질 않았었는데, 그래도 나름 유명한 게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장난감이 너무 많아. 또 토이스토리 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왔길래 이것도 사게 됐습니다. 뭐 볼 필요도 없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퀄리티는 너무 좋습니다. 엠보싱이 안 되어 있네. 빌런들은 잠시만요. 빌런들은 엠보싱 처리가 카드에 되어 있는데, 장난감이 너무 많아는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리고 오잉크는 이번에 사은품으로 2개를 사면은 트레이를 주는 행사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 게임들 이렇게 싹 들어가게 코바야카를 한번 해볼까요? 딱 좋네요. 아쉽네요. 좀 뜹니다. 네, 트레이를 함께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아침에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2부로 나눠서 좀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저는 게임 마켓에서 구입한 게임들을 리뷰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리뷰를 해가면은 한 4개월 정도는 이걸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또 리뷰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켓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일단 같이 즐겨주신 서두님과 짜니님 그리고 하하님께 이 영상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본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또 연락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시간이 맞으면 같이 가기도 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후반은 어떻게 빨리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즐거운 일주일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오테르마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